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뻔하디 뻔한 스토리 그냥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항상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겁을 먹거나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시장을 단기적으로 쪼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다가 다른 어디 말도 안 되는 유튜브를 보시다가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르세요.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이 없으면은 마치 도박장에 앉아 있는데 게임 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고스톱을 치려고 앉아있는데 이게 점수가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면은 남들보다는 주식을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져서 막 예민하고 막 미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은 나왔다. 그 긍정적인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HMM도 다시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도 좀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잡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쪽이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딱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은 아이고 코스닥 2% 빠지고 죽겠다, 코스피 0.65%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와서 죽겠다, 상승 종목은 왜 이렇게 적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고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 좋은 것만 너무 생각을 하면은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말릴 수가 있고 멘탈이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번 주에도 월요일에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고 화요일도 하락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에도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번 주도 그 정도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세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대세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기분은 안 좋아요. 기분은 안 좋지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으니까 좀 대세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대세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에 악재성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니까 주말간 악재가 나올 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니까 사실상 4일에 걸쳐서 나온 악재를 해소를 해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악재가 있는데 시장이 번쩍번쩍 오를 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악재를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과 같은 대세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가장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악재를 해소를 하고 수요일을 기점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시장 하락이냐 반등이냐 중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갈림길 기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종합지수 관점에서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이 조금 밀린다라고 해서 크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확대하자, 걱정을 하자, 지금은 망했다,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제가 브리핑을 주말에도 해드렸고 아침 오전에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점차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좀 줄여 나가는 거에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만족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변동성이 좀 줄어 나가면서 시장이 흐름을 잡고 이슈가 붙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막 암담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 겁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방이랑 싸우는데 상대에 대해서 무조건 겁먹고 들어가면은 지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엄연히 따지면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 폴란드 국경 지역에 폭격한 거지 폴란드를 공격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푸틴이라 한들 우크라이나 이외의 국가에 포격을 한다라는 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자진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지원 가는 군인 출신들이 가는데 이거를 국제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말 보니까 국제군 숙소도 하나 포격을 받아서 좀 많이 죽었던데, 제 판단으로는 이런 국제군 지원 여부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우크라이나 군
내에서 러시아로 뭐 정보를 넘기는 스파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이완용, 친일파, 분명히 어딘가에는 뭐 스파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국제군 숙소를 정밀 타격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옆에 사방에 다 포를 쏴서 뭐 거기도 같이 쓰러졌으면 괜찮은데 국제군 숙소를 정밀 타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가 타 국가에 대한 타격도 뭐 현실성이 없고 중국의 러시아 지원도 조금은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유럽이랑 미국의 공식 참전도 현실성이 없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현실이 되면은 말 그대로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밀리는 이유를 딱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쟁 확산 불확실성 이런 여파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남은 거는 러시아 디폴트, 빠르면은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내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FOMC 입장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만 나오면은 분명히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정장은 항상 어떠한 뭐 이유를 붙여서라도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려가면은 올리려는 탄성이 있고, 올라가면은 좀 내리려고 하는 탄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종목에 대해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지금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 시장이 빠졌을 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시장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일단은 또 현금 확보를 하고, 그래서 현금 수익을 챙기고 현금 확보를 하고, 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 자신 있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좀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예측 전망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지만 우리가 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뭐 푸틴한테 카톡을 보내서 전쟁하지 말라고 해서 뭐 안 할 사람도 아니고 뭐 카톡도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화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증시는 이 협상이 잘 되면 오르는 거지만 안 되더라도 이미 기대감 자체는 조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되면은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맞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뭐 당연히 협상이 잘 되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악재를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안 밀리면 결국에는 오른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점도 지나가고 있고, 결론은 악재는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 더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르기는 힘들겠지만 뭐 원자재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전쟁 리스크도 반영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지금 밀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국가에 한해서만 리스크로 보던 관점이 타 국가들도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폴란드도 같이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우려감에 좀 시장이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의 타 국가로 대피, 뭐 이걸 받아주는 국가도 연루되나, 폴란드도 지금 엮이니 많이 뭐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있고, 이란도 도발을 했을 뿐더러 이게 전반적인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 강도라든지 연준의 스탠스를 오히려 우리는 이것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잡아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이번 주 FOMC 이벤트 전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만 우리가 실적주를 저점 매수,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데 시장이 빠졌을 때는 평단 관리의 기회,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은 조금 더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지수가 밀리니까 또 인플레 테마가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변동성 자체는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을 드릴 HMN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늘 4%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랑 엮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랑 물동량 증가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상승 사이클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상 운임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흑해 지역 항만 폐쇄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임 선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쟁 관련 테마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합의가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뭐 더 악화는 어느 정도 좀 지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합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뭐 갑자기 오늘 저녁에 합의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웬만하면은 전쟁 테마 관련해서는 오버나잇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분명히 합의가 되면은 원자재 관련해서도 전쟁 테마주들이 좀 싸그리 하락적인 부분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는 게, 무조건 저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부분,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저는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MN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반이라도 좀 확정 수익 걷어내시고, 이게 시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반을 더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서부터 만약에 뭐 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왜 반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상 우리가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뭐 45,500원 뭐 여기까지 갈 거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 밑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반 정도라도 전쟁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반 정도라도 수익적인 부분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시장이 다시 눌리고 이 종목이 눌렸을 때도 나는 이게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반을 또 사요. 판만큼 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평단이 여기 있던 게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면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 종목이 얼마까지 갔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종목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얼마를 또 벌었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몇 프로 수익이 났다, 여기 이게 한 20% 30%까지 올라갔었는데 또 빠졌네, 이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확정 수익을 지어놓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확정 수익을 지어놓고 보는 거랑 안 지어놓고 보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내가 뭐 당연히 뭐 결과론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내가 여기서 사서 이게 만약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서 더 크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반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여기서 한 발 더 쏘면은 여기서 또 반 수익적인 부분 챙기면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라는 게 있고 분할 매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뭐 결과론적인 부분만 놓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뭐가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축구 뭐 잘해요. 잘하긴 하는데,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 호날두랑 메시랑 손흥민이랑 다 있었으면 월드컵 16강 그 이상은 갈 텐데. 결과론적인 얘기.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라기보다도 우리의 뭐 바람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결과론적인 거를 뭐 놓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RSI 30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RSI 30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착을 하시는 것보다도 현실적인 거를 먼저 직시를 하시는 게 너무나도 좋다. 돌이켜보면은 HM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대박인데, 이거는 지나간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확정 수익을 걷어 나가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전략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따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뭐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비에 대해서 좀 아까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전략적인 부분도 잡아드리고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좀 극대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모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 싸움을 해야 돼요. 평단 싸움을 해야지만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내가 수익적인 부분이 큰 폭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단타를 딱 들어갔는데 뭔가 오버나잇을 계속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로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존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승부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전쟁 테마 같은 경우에도 오버나잇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될지 모르는 이 와중에 그거를 무식하다라기보다도 좀 무모하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의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당연히 뭐 결과가 좋으면은 당연히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리스크적인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나가자. 어차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거는 또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뭐 밥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어요? 밥 먹잖아요. 오늘 먹었으면은 내일 또 먹을 거는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단타 칠 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승부를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갈 수 있는 것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수익이 극대화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모아가는 거에서는 빵 터트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단타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좀 수익적인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시장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타 가지고는 우리가 뭐 월급, 뭐 페이, 시드가 크신 분들은 뭐 그냥 월급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점심, 아니면은 뭐 커피값, 이 정도는 좀 뽑아낸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연봉을 뽑고, 아니면은 뭐 그냥 점심값이 아니라 소고기, 가족들이랑 소고기 사 먹을 수 있는 돈 정도는 좀 뽑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단타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종목에 뭐 매수가가 왔네 안 왔네, 안 왔네, 난 또 놓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초보자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시초가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VIP방에서는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에 44만 원을 좀 아까워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드리진 않아요. 지금 뭐 제2의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뭐 자금을 뭐 100% 뻥튀기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저는 무조건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뭐 MBTI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ESTJ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엄격한 관리자,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현실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단타 뭐 XM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시초가에 들어가서 3% 수익적인 부분 내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가서 뭐 당연히 시장이 좀 어느 정도만 조금은 더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기대 자체는 굉장히 컸어요. 근데 뭐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2%가 됐든 3%가 됐든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 속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도 내일은 또 내일 새로운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핵심은 아니고 분명히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인성정보, 그 다음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관련 주가예요? 무슨 관련 줄까요? 아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종목별로 이게 무슨 종목이고 이게 무슨 섹터에 들어가고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상승이 나오잖아요. 원격진료. 그래서 원격진료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기술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못할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못할 이유는 없어요. 뭐 정부에서 의료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기는 하다. 근데 의료계에서 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할 여지가 있고, 처방전 남발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감기를 하나 판단을 하더라도 뭐 이게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거 같을 수도 있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뭐 저도 뭐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은 뭐 이렇게 청진기 하고 아 해보세요 하면 또 똑같이 아 하고 이렇게 대충 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의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청진기 한번 뭐 짚어보고 목이 부었다 하면 목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게 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CT라든지 MRI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격으로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잔병 외에는 판단하기 힘들다.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근데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제 주변에서 뭐 코로나 걸렸다 이런 얘기를 저는 그 전에는 좀 못 봤는데 최근에는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막 누구네 집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확진이 됐다, 아니면은 나도 확진이 돼서 못 나갈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래서 요즘은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 확진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조금 체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은 또 이게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지 않겠나. 그래서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아프다는 거는 면역력 자체가 아무래도 약한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아프니까 가잖아요. 뭐 멀쩡한데 병원을 뭐 그냥 심심해서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간혹 가다가 뭐 회사에서 괜히 조금 1시간 2시간 좀 자고 싶으면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가서 뭐 수액 맞으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뭐 멀쩡한 사람도 병원 가서 코로나 올마올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좀 허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좀 한번 관심을 갖고 다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큰 힌트 아닌 힌트를 좀 드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올라가는 종목들에 딱 놓고 보면은 뭐 지금 뭐 가장 논란이었던 여성부 뭐 폐지 이후에 뭐 저출산 해결을 위한 뭐 부처를 만들겠다, 좀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좀 크게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3월 9일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책 관련주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주말 영상에서 주말이 아니구나, 선거하는 날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뭐예요? 정책주 정리, 저출산,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가잖아요. 오늘도 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정책 관련주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심심해서 정리를 해드린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것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건설 관련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보면은 신원 종합개발이 떡하니 있어요. 신원 종합개발 최근에 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3월 10날 상한가를 가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결국에는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저걸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구나, 역시 정리를 참 이렇게 해주니까 좀 제가 남들보다 주식하기가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를 느끼셔야 된다고요. 지금 보면은 결국엔 다 가잖아요. 한국가구 한번 볼까요? 가잖아요. 이거 보면은 3월 9일날 쉬는 날 제가 찍어드려서 3월 10일날 샀으면은 벌써 이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저 뭐 심심해서 여러분들 뭐 정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남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드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주택정책 이쪽 관련해서 너무 많다. 결국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니까 중소형 건설사, 페인트, 시멘트 모두 엮여서 가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영상에서 목 놓아 맺히고 막 떠들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또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시장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거를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 그 차이가 여러분들 계좌 색깔을 좀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3월 9일날 다 알려드렸어요. 싹 다. 지금 뭐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뭐 GS 건설이라든지 뭐 건설 주택 관련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저출산 관련해서도 나오니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게 결국에는 맞아 떨어진다. 근데 일자리가 조금 아직 안 갔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에는 뭐 항상 그래요.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인물주들이 조금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요번 대선 이후에 특이한 게 안철수 관련주들이 좀 써니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랩 이런 것들이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동안에 흐름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미리 짚고 정리를 해놓는 게 굉장히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뭔가를 좀 시장에 대해서 답답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010-8619-9991 하나,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VIP 방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는 뭐 항상 좋은 종목으로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좀 시장이라든지 지금 무엇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무엇을 좀 체크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이화공영, 뭐 GS건설, 뭐 이렇게 태용건설우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답답했던 시야를 좀 확장을 시켜 놓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종목을 굉장히 잘 사서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것도 지금의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좀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흐름적인 부분은 파악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